QLD TQQQ 투자자분들, 언제 사고 언제 팔까를 계속 묻는다면 오늘은 이 기준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오를 때 사고 싶고 빠질 때 팔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좌를 크게 키우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무서울 때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공포 속에서 저점이 더 이상 깨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기분 좋을 때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라 탐욕 속에서 직전 저점이 깨지는지 확인합니다. 이 차이가 계좌를 지킵니다. QLD TQQQ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오늘 몇 %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직전 저점을 지켰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QLD가 100까지 올라갔다가 92까지 빠졌습니다. 그 다음 97까지 반등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눌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락했을 때 91을 지키지 못하고 91, 90, 89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일봉상 저점이 낮아지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TQQQ는 더 민감하게 봐야 합니다. TQQQ가 100에서 88까지 빠지고 95까지 반등한 뒤 다시 88을 깨고 86까지 내려간다면 그 순간부터는 내 생각보다 시장의 힘이 약해졌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줄여야 하는 건 장기 물량이 아닙니다. 신용, 미수, 무리한 단기 물량, 손실나면 멘탈이 흔들리는 물량입니다. 직전 저점을 0.5% 정도 살짝 깼다가 바로 회복하면 휩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저점을 1% 이상 깨고 장중 회복하지 못하고 종가까지 아래에서 끝나면 1차 경고입니다. 그 다음 날에도 반등이 약하고 다시 21선 아래에서 마감하면 2차 경고입니다. 21선 아래에서 3거래일 연속 머물면 그때는 추세가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때는 위험 물량을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투자금이 1천만 원이고 그중 300만 원이 무리한 단기 물량이라면 직전 저점 이탈 첫날에 100만 원을 줄입니다. 다음 반등에서 전고점을 못 넘고 다시 밀리면 100만 원을 더 줄입니다. 21선 아래에서 3거래일 버티지 못하면 나머지 100만 원도 줄입니다. 이렇게 하면 틀렸을 때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반대로 합니다. 저점이 깨졌는데도 그냥 버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팔면 진짜 손실이 확정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내 마음을 봐주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하기 싫어도 일봉에서 저점이 낮아지면 리스크가 커진 겁니다. 특히 QLD TQQQ는 하락이 시작되면 감정 속도가 가격보다 더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5% 빠지면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0% 빠지면 더 사야 하나 고민합니다. 15% 빠지면 불안해집니다. 20% 빠지면 그때부터 뉴스와 댓글을 계속 봅니다. 25% 빠지면 이제 팔고 싶어집니다. 문제는 이때가 이미 감정이 무너진 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이 오기 전에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일봉 직전 저점 이탈 시 위험 물량 30% 축소, 반등 실패 시 추가 30% 축소, 21선 3거래일 미회복 시 나머지 위험 물량 정리, 61선 이탈 시 단기 반등 기대보다 중기 리스크 우선. 이 네 가지를 정해두면 하락장에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공포장에서 다시 잡는 기준도 있어야 합니다. 공포에 사라는 말은 아무 때나 물타라는 뜻이 아닙니다. 3분봉에서 하락의 힘이 줄어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TQQQ가 장중 100에서 94까지 강하게 밀렸습니다. 그 다음 97까지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밀립니다. 이때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다시 94를 깨는지 봅니다. 두 번째, 94를 깨지 않고 95나 95.5에서 멈추는지 봅니다. 만약 두 번째 하락이 94를 깨지 않고 95에서 멈춘 뒤 다시 97을 넘기면 공포 속에서 첫 번째 바닥 신호가 나온 겁니다. 이때 바로 전부 사는 게 아닙니다. 1차는 계획 물량의 30%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다시 눌릴 때 95를 지키는지 봅니다. 95를 지키고 다시 97을 넘고 거래량이 붙으면 2차 30%를 봅니다. 그 다음 당일 저점 대비 3% 이상 반등한 뒤 21선 회복 시도를 하거나 최소한 5분봉과 15분봉에서 저점이 높아지면 나머지 40%를 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하락장에서 한 번에 들어가면 공포가 한 번 더 올 때 버틸 힘이 없습니다. 공포 매수는 용기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1차 저점 확인, 2차 저점이 더 높은지 확인, 반등 고점 돌파 확인, 거래량 증가 확인, 21선 회복 확인. 이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며칠 뒤에 사면 된다, 몇 % 빠지면 무조건 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시장은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정보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먼저 아는 사람이 있었고 늦게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뉴스가 나오면 바로 가격에 반영됩니다. AI가 반응하고 알고리즘이 주문을 넣고 개인 투자자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시간차 공식보다 가격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3일 뒤 매수, 5일 뒤 매도,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대신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직전 저점을 깨면 줄입니다. 직전 저점을 지키면 관찰합니다. 직전 저점보다 높은 저점을 만들면 관심을 둡니다. 반등 고점을 돌파하면 1차 진입을 봅니다. 21선을 회복하고 3거래일 유지하면 비중을 다시 봅니다. 이게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QLD TQQQ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순간은 두 번 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무서울 때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좋은 가격을 보고도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기분 좋을 때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위험한 가격을 보고도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계좌가 불어나면 이상하게 내가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수익률을 자꾸 확인하고 싶고 주변 사람에게 말하고 싶고 더 큰 금액을 넣고 싶어집니다. 이때가 탐욕 구간입니다. 특히 QLD TQQQ가 며칠 연속 오르고 계좌가 하루에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불어나면 사람은 냉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일봉에서 직전 저점이 깨지면 수익을 지키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차트가 깨지면 줄여야 합니다. 내가 무서울 때 차트가 버티면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과 차트를 같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QLD가 100에서 115까지 올랐습니다. 계좌가 좋습니다. 댓글도 좋습니다. 주변에서도 나스닥은 계속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15에서 108까지 빠지고 112까지 반등한 뒤 다시 107을 깨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고점에서 저점이 낮아지는 흐름입니다. 이때는 최소한 수익 물량의 30%는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시 111을 회복하지 못하고 21선 아래로 내려가면 추가로 줄입니다. 반대로 QLD가 115에서 100까지 빠졌습니다. 모두가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100에서 106으로 반등하고 다시 빠질 때 100을 깨지 않고 102에서 멈춘 뒤 106을 다시 넘깁니다. 이때는 공포 속에서 바닥 확인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는 1차로 작게 들어갑니다. 다음 눌림에서 100일을 지키면 2차로 들어갑니다. 21선을 회복하고 3거래일 버티면 본격적으로 봅니다. 숫자는 이렇게 써야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10% 하락도 다릅니다. 상승 추세에서 21선 위를 지키는 10% 하락은 눌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선을 깨고 직전 저점을 깨고 반등도 약한 10% 하락은 위험 신호입니다. 같은 20% 하락도 다릅니다. 61선 아래에서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20% 하락은 아직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공포가 극심한 상태에서 3분봉, 15분봉, 1봉 순서로 저점이 높아지는 20% 하락은 기회 준비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만 보지 말고 위치를 봐야 합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느냐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사례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2020년 말과 2021년 초에 45,000원 부근에 있었습니다. 시장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주사라는 이유로 외면했고 정책 리스크라는 이유로 무시했고 성장 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싸게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미래 변화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그 가능성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기회였습니다. 그 뒤 주가는 5만원 근처에서 15만원까지 약 3배 올랐습니다. 중요한 건 3개월 뒤 3배를 정확히 맞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안전한 피난처처럼 보였던 곳이 거래량이 붙고 가격이 움직이고 시대 변화가 확인되면서 성장주처럼 재평가된 겁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건 하나입니다. 시장이 관심 없을 때 내가 시나리오를 세웁니다. 가격이 꿈틀거리고 거래량이 붙을 때 내 시나리오가 맞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시나리오가 맞으면 불타기를 합니다. 하지만 시나리오가 깨지면 줄입니다. QLD TQQQ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바닥과 천장을 맞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4가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의 큰 성장 시나리오가 살아있는가? 두 번째, 가격이 직전 저점을 지키는가? 세 번째, 반등할 때 거래량이 붙는가? 네 번째, 내 마음이 공포인지 탐욕인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가? 이 4가지가 맞으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4가지 중 2개 이상이 깨지면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장 시나리오는 살아있는데 가격이 직전 저점을 깨고 거래량 없이 반등하고 내 마음은 아직도 욕심이 크다면 그건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격은 많이 빠졌는데 저점이 높아지고 반등 거래량이 붙고
사람들은 여전히 무서워하고 내 마음도 손이 안 나간다면 그건 관심을 가져야 할 자리입니다. 결국 QLD TQQQ에서 돈을 버는 기준은 이겁니다. 고점에서는 수익을 더 키우려 하지 말고 내가 틀렸을 때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 봅니다. 저점에서는 바닥을 맞추려 하지 말고 시장이 더 이상 밀리지 않는지 봅니다. 저점이 깨지면 줄이고 저점이 높아지면 봅니다. 반등 고점을 넘으면 작게 들어가고 21선을 회복하면 더 봅니다. 61선을 회복하고 거래량까지 붙으면 그때는 추세 회복 가능성을 봅니다. 하지만 61선 아래에서 반등만 나온다면 아직은 기술적 반등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첫째, 직전 저점을 깼는데 물타기 하지 마세요. 둘째, 21선 아래에서 3거래일 이상 있는데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셋째, 61선 아래에서 반등하러 나왔다고 상승장 복귀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넷째, 계좌가 좋아졌다고 신용을 늘리지 마세요. 다섯째, 공포장에서 기준 없이 전액 매수하지 마세요. 반대로 해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첫째, 저점 이탈 시 위험 물량부터 줄이세요. 둘째, 3분봉에서 높은 저점이 나오는지 보세요. 셋째, 반등 고점 돌파 시 30%만 들어가세요. 넷째, 눌림에서 저점을 지키면 추가 30%를 보세요. 다섯째, 21선 회복과 3거래일 유지가 나오면 나머지 40%를 보세요. 이 정도 기준이 있어야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QLD TQQQ 투자자분들, 시장은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오를 때는 더 사라고 유혹하고 빠질 때는 팔라고 겁을 줍니다. 하지만 진짜 기회는 내 감정이 싫어하는 곳에 있고 진짜 위험은 내 감정이 편안해지는 곳에 있습니다. 손이 안 나가는 공포에서 기준이 확인되면 기회가 됩니다. 계좌가 너무 좋아지는 탐욕에서 저점이 깨지면 위험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봉 직전 저점 이탈은 욕심을 줄이는 신호입니다. 3분봉 높은 저점 형성은 공포 속 바닥 확인의 첫 신호입니다. 21선 3거래일 회복은 다시 비중을 볼 수 있는 기준입니다. 61선 이탈은 단기 욕심보다 생존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계좌가 좋아질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시장은 내가 확신하는 순간 가장 크게 흔듭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